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마케팅의 거장,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마켓 3.0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이 어떻게 이 제품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의 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가치와 영혼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상품 중심의 1.0, 또 소비자 지향의 2.0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3.0 시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분석의 목표는 바로 이 새로운 시장의 본질,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명확히 이해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또 세상을 보는 관점에 좀 새로운 시각을 더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들여다볼 이 코틀러의 통찰은 뭐랄까 미래 시장의 청사진 같은 느낌이에요. 마켓 3.0이 왜 중요한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핵심 전략,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하필 지금 이 마켓 3.0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을까요? 코틀로는 현 시대를 도처에 돌풍이 불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던데 도대체 어떤 변화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거대한 동력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술이 주도하는 참여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저렴해진 컴퓨터나 인터넷, 또 오픈소스 이런 것들 덕분에 누구나 정보를 만들고 또 퍼뜨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서 생산자 역할까지 하는 이른바 프로슈머가 된 거죠. 그러네요. 소셜미디어의 그 폭발적인 영향력,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기 의견 막 표현하고 또 위키피디아처럼 집단적으로 지식을 쌓아나가고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기업의 브랜드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P&G 같은 화사가 외부 아이디어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결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직접 만든 도리토스 광고가 슈퍼볼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소비자와의 협력.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서로 막 연결된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거예요. 네, 두 번째 동력은 세계화의 패러독스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하게 들리네요.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국가나 어떤 문화적 정체성 같은 건 더 강해진다 이런 건가요? 서로 좀 상반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가 막 하나로 연결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역적인 갈등이나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어떤 불안과 모순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아니면 진정한 연결 같은 걸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기업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글로벌 스탠다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고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거군요. 마치 그 1970년대 혼란기에 코카콜라가 온 세상의 노래를 가르치고 싶어요. 이런 캠페인으로 희망과 연결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 시대 정신을 읽고 소비자의 문화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문화적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창의적 사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기술 발달과 어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넘어서 자아 실현과 같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매슬로우의 그 유명한 욕구 단계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히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피라미드가 뒤집힌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 좋은 제품이나 편리한 서비스를 넘어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고 내 가치관과 맞는 뭔가 영혼을 울리는 그런 경험을 원하게 된다는 거군요. 이게 바로 코틀러가 말하는 가치 중심 비즈니스의 핵심이겠네요. 네. 그래서 코틀러는 이 시장의 진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던 마켓 1.0에서 고객 만족을 추구하던 2.0을 거쳐서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마켓 3.0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기업은 이제 소비자를 단순히 지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혼까지 지닌 어떤 전인적인 인간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동력 참여, 세계화 패러독스, 그리고 창의성, 이것들이 바로 마켓 3.0 시대를 이끄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마켓 3.0 시대의 기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코틀러는 사마이 모델이라는 핵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정체성, 아이덴티티, 브랜드 진실성, 인테그리티,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이 세 가지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비자의 머리, 마인드에는 브랜드의 명확한 약속, 뭐 예를 들면 볼보는 안전이다 이런 포지셔닝을 심어주고 가슴, 허트에는 스타벅스의 편안한 공간이라든지 애플의 혁신적인 이미지처럼 감성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영혼, 스피릿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진 않은데요. 특히 그 진실성 인테그리티, 이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3I 중에서 특히 이 브랜드 진실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세우는 미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이 실제 행동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일관되게 실천될 때, 즉 말과 행동이 딱 일치할 때 비로소 소비자의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SC존슨 같은 회사는 가족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그 진실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팀버랜드 사례도 참 인상 깊었어요. 고품질 아웃도어 브랜드라는 그 약속과 함께 봉사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잖아요.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증명한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가치를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브랜드 진실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넘어서 영혼에까지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3I 모델이라는 건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존재 이유와 철학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겠는데 기업들이 이걸 실제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코틀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소비자, 직원, 파트너, 주주, 이들에게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소비자에게는 미션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 부분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코틀러는 이제 소비자들이 기업 브랜드의 새로운 주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혹시 1985년에 코카콜라가 뉴코크 출시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했던 사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게 단순히 맛이 변해서가 아니었어요.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에 갖고 있던 어떤 감정적인 애착이라든지 추억, 이런 것들을 기업이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이거든요. 브랜드는 더 이상 기업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군요. 그러니 기업은 그냥 좋은 물건 싸게 팝니다. 이걸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어떤 가슴 뛰는 미션을 가져야 한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이케아의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라거나 디즈니의 가족들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 이런 미션들처럼요. 근데 이런 멋진 미션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그냥 제품 사양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줬던 것처럼요. 감동적인 스토리는 미션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힘을 가지죠. 둘째는 소비자 참여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나 활동을 통해서 미션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제 소비자들은 미션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동창조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션 다음은 이제 내부 구성원, 즉 직원들에게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군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보면 액자에다가는 멋진 가치를 걸어놓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엔론이나 AIG 사태 같은 걸 보면요. 어떻게 해야 정말 가치가 살아 숨쉬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핵심은
공유된 가치가 공동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회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와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협력이 중요하다면 구글처럼 실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나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요. 또 직원 존중이 가치라면 홀푸즈처럼 직원 만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 사우스웨스터 항공 같은 경우는 즐거움이나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가치를 통해서 높은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이끌어냈죠. 베이글웍스 사례처럼 때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직원들의 건강이나 안전 같은 가치를 우선시하는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이 가치가 중요해졌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예전에 데일이 직접 판매로 성공했지만 나중에는 채널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해졌던 그런 변화가 떠오르네요. 왜 파트너와의 가치 공유가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트너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가치관이 잘 맞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바디샵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나 공정무역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했지만 반대로 벤앤제리는 러시아 진출할 때 가치관이 좀 다른 파트너와 손을 잡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마치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서로의 가치가 맞아야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가구회사 마리아 이 같은 경우 친환경 가구를 만드는데 이 가치를 소매 파트너들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다고 해요. 파트너가 브랜드 가치의 아주 중요한 전달자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이해관계자는 주주입니다. 주주들에게는 비전, 특히 지속 가능성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당장 다음 분기 실적에 민감한 주주들에게 먼 미래의 가치를 설득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단기 이익만 쫓는 경영의 위험성을 아주 똑똑히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른바 ESG 경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후변화나 자원 고갈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요. 이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 친환경 시장 같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평판을 높여서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거죠. 요즘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 지수 DJSI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점점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 내부 전략과 이해관계자 설득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마켓 3.0 전략이 실제 사회나 환경 문제 해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사회문화적 변화의 중심에 서는 것, 이 부분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성숙 시장에서는 기업이 단순히 돈을 기부하거나 공익 캠페인을 벌이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예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경우 심각해지는 어린이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사 캐릭터가 등장하는 식품에 건강 기준을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미래의 핵심 고객인 어린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아주 좋은 전략이기도 하죠. 식품 유통업체 웨그먼스가 단순히 신선한 식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삶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요리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업이 주목할 만한 사회적 테마는 건강, 빈곤 퇴치, 공정함, 공정무역이나 여성 권익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구매력이 커지고 있는 여성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 혹은 거대한 중산층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접목한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오피스 디포가 소수민속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 HUB들과 우선적으로 거래하면서 사회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쟁 우위까지 확보한 것처럼요.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의 기업가 육성 부분인데요.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원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키워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구조 자체를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비즈니스 기업 SB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주창한 개념인데요. 이윤 추구와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기업 모델을 말합니다. 그라민은행하고 다농이 합작해서 만든 그라민 다농 푸즈가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서 저렴한 영양 요구르트를 생산 판매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 모델이네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거군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SB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식으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수 영양소가 된 소금처럼 기존 소득으로 더 큰 가치를 얻게 하거나 이걸 가처분 소득 가치 증대라고 하죠. 둘째, 저렴한 노트북이나 의약품처럼 이전엔 접근할 수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게 하거나 사용 범위 확대. 셋째, 그라민폰의 통신 서비스 판매원이나 힌두스탄 레버의 여성 판매원 육성 프로그램처럼 소득 자체를 늘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SB가 성공하려면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육, 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구매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겠죠. 네. 마지막 적용 분야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기업의 숙제가 된 것 같아요. 코틀러는 이 분야에서 기업의 역할을 혁신가, 투자자, 전파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죠.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과거 프레온가스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이나 친환경 제품 생산에 앞장서면서 지속가능 경영의 선두주자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아하. 투자자는 월마트 같은 경우인데요. 처음에는 비용 절감이나 이미지 개선 같은 동기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업입니다. 월마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나 폐기물 감축 노력은 그 규모 때문에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죠. 마지막으로 전파자는 팀버랜드처럼 자사의 환경보호 가치를 제품, 예를 들어 성분표 라벨을 부착한다든지 활동, 직원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서 소비자, 직원, 사회 전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시키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도 다 다르다는 거네요.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사람,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냥 기준만 맞으면 사는 사람, 심지어는 좀 회의적인 사람까지 다양하다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각기 다른 메시지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켓 3.0의 배경부터 전략, 실행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코틀러는 이 모든 내용을 10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했습니다. 물론 이걸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원칙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10가지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마켓 3.0의 정신을 특히 잘 보여주는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 신조, 고객을 사랑하고 경쟁자를 존경하라. 이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생각하는 어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번째, 고객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라. 이건 소비자를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보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마켓 3.0의 핵심 철학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업이다라는 원칙이요. 제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만족과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까지 존경하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우리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함께 발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고객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도 그냥 물건을 파는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기쁜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늘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을 통해 시장이 어떻게 가치, 협력,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 세계화의 역설, 창의적인 사회로의 변화가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 이제 기업은 소비자, 직원, 파트너, 주주를 넘어서 사회 전체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 진실성, 이미지를 통합하는 3I 모델, 또 미션과 같이 비전을 중심으로 한 경영, 그리고 사회와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더 이상 착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회적 비즈니스 기업 SB나 듀폰, 팀벌랜드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의 사례가 바로 그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틀러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 모든 변화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 창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약 뭐더라면 어떨까, what if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하죠. 네, 그 질문을 이어받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산업이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마켓 3.0의 원칙들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가슴 뛰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마켓 3.0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은 혹시 어딘가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마켓 3.0이라는 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